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의 간단한 조사가 마칠 때까지 병원에 같이 남아 있었죠. 저 감사합니다. 대신 병원 수납까지 해주셨다고. 그 연락처 주시면 제가 꼭 병원비도 갚고 살해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낼 곳은 있어요? 아까 가족들 연락처 묻는데도 대답을 안 하던데. 연락할 곳이 있다면 일어나자마자 가족들을 찾았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가족들은 있어요. 다만 사정이 좀 그래서. 몸 나을 때까지 머물 곳 없으면 우리 집에서 몸 회복 다 할 때까지만이라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도 구한 사람 끝까지 멀쩡하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여자는 몇 번의 거절을 했지만 자신도 딱히 지낼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는지 이내 저희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된 여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짐작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아가씨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무 연락 없으면 걱정 많이 할 텐데. 네, 괜찮아요. 형식적으로 가족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만 아니었어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고 하니 더는 권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무슨 일들을 겪었길래 그렇게 가족에 대한 원망이 커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일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 목숨도 살려주시고 지낼 곳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아가씨 입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듣게 됐습니다. 흔히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집안 환경인 가정에서 태어나 지냈어요. 아빠는 맨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폭력을 일삼았고요.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서 돈 벌고 오라면서 집에서 내쫓기도 했어요. 보통 이런 집들은 엄마라도 자식을 감싸주던데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매일 술에 빠져 살았고 가장의 능력이 없는 아빠를 보고 욕을 하고는 했죠. 그래서 맨날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말 저희 집을 보고 한 걸 거예요. 정말 지옥 그 자체라고 할까? 단 하루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었던 날들이었어요. 그런 집에 살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집을 탈출해야 하겠다. 아니면 어차피 망한 인생 나도 막 나가보자. 뭐 이렇게 들거든요. 저도 그 두 생각 중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은 되기 싫어서 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은 없으니까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꿨지만 친구들을 학원 선생님 삼아서 공부했고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이나 학비다 큰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등록금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저씨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선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이유로 학교나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 당하게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학업에 열중하고 등록금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좋은 결과도 받았고요. 원하는 대학교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당장 내일부터 지금까지와 다른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대학 갈 생각에 신이 나서 방방 떠다니니 아빠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분명 등록금 대출 없는 형편인 걸 뻔히 알면서 신나 있으니 어딘가에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는 걸 눈치챘고 아빠가 그 돈을 가지고 결국 도박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제 7년 가까이 모은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을 제 미래까지 한꺼번에 사라진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울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말이에요. 그러면 저 스스로 너무 비참하고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았는지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시간도 더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더 빨리 돈을 모을 거고 다시 수능 쳐서 대학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려면 그 집을 나와서 생활했어야 했어요.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면 아빠가 도박한다고 가져가고 엄마가 집 생활비 해야 한다고 가져가니까 나중에 제 교통비, 식대 빼고 남는 게 단돈 몇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가려고 계획을 하던 중에 아빠가 큰 사고를 쳤어요.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 재산과 집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도박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집에서 내쫓겨나게 됐죠. 아빠는 이미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엄마랑 작은 방을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짐 같은 존재였다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평생 남남으로 살면서 서로한테 피해주지 말자고. 전 엄마가 너무 큰 충격에 힘이 들어서 한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만 정말 차갑게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울면서 엄마를 잡으니까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라면서 제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 말해줬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듣게 된 전 애초에 태어나서도 안 됐고 태어난 후에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전 엄마가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하다가 생긴 아이였어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아빠도 친부가 아닐 수 있다고 했죠. 자기도 제가 정확히 두 사람 중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아빠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애초에 그 남자분과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부모님과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냥 즐기기만 하려고 했는데 덜컥 뱃속에 제가 생긴 거고요. 만약 제가 자라면서 엄마랑 결혼한 분을 닮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온 것, 자기의 부모님이 받아온 것까지 빼앗길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아빠한테 도망을 치게 됐고요. 혹시 상간남과 도망을 쳤다는 게 들킬까봐 저랑 절벽에 떨어진 척을 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과 저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면서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아니었으면 아빠와는 계속 재미를 보는 관계를 가졌을 거고 결혼했던 분과 살면서 여유있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았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망친 원흉이라면서 지금까지 절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좀 자기 앞에서 사라져달라고 했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엄마라는 사람을 더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부일 수도 있는 분 찾아가겠다고 이름과 사시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지금 사시는 곳은 모른다고 해서 과거 엄마랑 결혼 생활을 하셨던 곳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계시지를 않았어요. 좀 더 찾아보니까 행방불명이라는 말도 들리고 엄마랑 제가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말도 들리고 어쨌든 이름 석자로 찾을 만큼 찾아봤지만 더는 이 세상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일하게 날 반겨주실지도 모르는 분께서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살아서 뭐하나 싶었어요. 생명이 잉태가 됐을 때부터 이 세상에 반겨줄 사람 없는 사람이고 제 인생도 밑바닥 가장 밑에 있으니 더 이상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죠. 죽어도 내 몸뚱아리 하나 수습해줄 사람 없으니 넓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원래 태어나지 말아야 했었던 사람처럼 무로 돌아가고자 했죠. 그렇게 아저씨께서 저를 구해주신 날 제가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된 거예요. 물론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기구하죠? 제 삶이.
그 말을 듣자 전 제 짐작이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 말이죠. 듣기만 해도 힘든 삶을 살아온 딸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덤덤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가슴이 다시금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아이를 데려갔으면 잘 키우기나 할 것이지 왜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 건지 아내를 찢어 갈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말을 듣고 너무 심하게 오열을 하고 있자 딸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아저씨 지금 우시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그때는 제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은 거예요. 지금 아저씨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 많이 받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시지 마세요. 제 딸이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정황상 제 딸이 맞아 보였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 많았지만 우선 아이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딸아이의 혼란스러울 상황을 대비하고자 말이죠. 내 이야기도 들어봐 줄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당황스럽겠지만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이 겪은 상황이 내가 겪은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바다에 빠져있는 아가씨를 배 위로 올렸을 때부터 조심스러웠지만 내 딸아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 딸이 20여 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기에 나도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가씨 신체에서 보이는 나와 닮은 점들 때문에 계속 내 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거기다 아가씨가 한 말까지 들으니 난 아가씨가 내 딸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럼 내 이야기가 얼마나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이 한 말과 닮아 있는지 한번 들어봐줘요. 자신이 내 딸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소리에도 아가씨는 전혀 놀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이곳 어촌마을에서 어부가 되어 지내게 된 나날들을 이야기해주게 됐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고 잠깐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로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한마디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웠죠. 먼저 제가 아가씨의 감정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부녀일 수도 있다는 심정이 많이 겹치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나도 당장 아빠 따라자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확인을 하자고 할 수 없으니 서로 이렇게 닮은 점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정황들이 다 맞다고 해도 내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오늘은 이만 쉬어요. 우리가 부녀 사이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는 아가씨 마음이 진정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딸일 수도 있는 아가씨에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아가씨가 저를 잡고 당장 내일이라도 검사를 받자고 했죠. 아니요. 시간 더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검사 받아봐요.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녀지간이 맞는다면 더 이상 시간 끌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저씨나 저나 서로 평생 곁에 있어줄 가족을 그리워했잖아요. 맞다면 1분 1초라도 빨리 알아야죠.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에게 가족들이 되어준 관계가 돼도 좋잖아요. 전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 아저씨께서 편하신 날로 정해서 검사 받기로 해요. 그 다음 날 우리는 친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 외에도 일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류까지 확실하게 하고자 했죠. 병원보다 일반 검사기관에 의뢰했던 결과가 먼저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두 군데 모두 우리가 친생아 관계일 확률
99%라는 결과가 들어있는 서류를 받게 됐죠. 두 검사 결과만으로도 우리가 부녀 관계임을 확실히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검사 결과 때까지 부녀의 감격적인 상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곳에도 역시 우리 두 사람이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죠. 전 20여 년 전 죽었다고 생각한 딸을 다시 만나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오랜만에 감사함을 느끼는 날이었어요. 그 감정은 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족을 그토록 바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물보다 진한 피로 이어진 가족을 되찾게 된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검사를 받기 전 서로가 살아온 힘든 삶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그 서러움이 모두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계속 만지며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렇게 그날은 하루 종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더 자세히 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꿈 같은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엔 분노의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딸아이에게 듣게 된 힘든 삶과 우리 부녀 간의 생이별을 하게 만든 장본인 아내 때문이었죠. 딸아이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폭력의 자국들과 고생해온 나날들을 직접 딸아이에게 들을수록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 곁을 떠난 것이야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해도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데리고 간 딸아이만큼은 자신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키워야 했습니다. 애초에 그럴 자신이 없었다면 아이만 저에게 두고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했죠. 딸아이의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한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그 벌을 제가 대신 내리고 싶었어요. 아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딸이 하지 말라며 절 말려왔죠. 아빠, 무슨 생각을 또 그리 골똘히 하세요? 아니. 아직도 나는 이게 현실이 맞는지 헷갈려서 가끔 멍할 때가 있어. 그 말 진짜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빠 방금 전 표정 어떤지 모르시죠? 엄청 무서운 표정하고 있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고생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표정이시던데.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러시던 거예요? 맞죠? 솔직히 말아마. 나야 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든 무슨 짓을 했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너한테 한 행동들은 용서가 안 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키워? 그것도 자기가 납치하듯이 애를 데려가 놓고서 내 기준으로서는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다. 네 엄마 찾아가서 만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잘못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야겠어. 아빠, 저도 제 옛날 생각하면 화나요.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거예요.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엄마하고 제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를 미워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아빠랑 제가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 사람들 생각을 하겠어요? 당장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듣는 것도 바쁘고 다음날 아빠랑 해야 하는 것도 쌓여있고 같이 먹어야 하는 것도 한참을 많은데 그 사람들, 내 아픈 과거, 아빠한테 말할 때마다 아파오지만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해주는 게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그 사람들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빠랑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에도 너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곳에 신경 쓰거나 힘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만 행복할 수 있게 지내요. 그런 사람들 어차피 말로가 안 좋을 건 뻔해요. 아니 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아빠, 그러니까 나랑 약속해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기로. 그 사람들 생각이 떠오르면 저와 뭘 할지를 바로 떠올리면서 고민해요. 알겠죠? 역시 부모보다는 자식이 나은 듯 했습니다. 맞아요. 저 또한 역시 딸아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아까웠고 모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 계획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딸이 한 말처럼 전 딸과 보낼 시간들만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저와 딸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못다한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딸 덕분에 저는 조금씩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과거 평범했던 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딸 역시 다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넓은 사회와 세상을 만나기 위해 딸은 곧 제 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던 날보다 떨어진 날들이 너무나 길어 아쉽기는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는 보내줘야 하겠죠. 이제 딸아이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알아갈 공부도 하고 있고요. 정말 기적같이 찾아온 제 딸과 다시 찾은 행복,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일에도 믿음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길 바라며